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뺄 거예요. 디자인 이론, 색감에 대한 정의,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좋은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시작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끊임없는 리서치, 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대상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색해하는지, 그런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대상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생겨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 측면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소설책이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스스로 글을 쓰는 일기를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세상,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상상력이 어디까지인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인문학이거든요. 특히나 디자이너들이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주 작든 아주 크든 우리는 문화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이 문화를 소비하는 역할의 매개체가 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문화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나갈까요?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이래. 우리 회사의 컬처핏은 이렇습니다. 더 크게 나가면 서울시의 문화는 이래요. 조금 더 크게 나가면 한국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수련 문화권이냐, 농경사회권이냐 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형해부학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수렵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근육의 행태와 농경사회를 겪어온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관점도 다르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세상마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들이 지금의 우리의 이 글로벌한 이 지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속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70년대 혹은 60년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 문화만 신경을 쓰면 됐어요.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품들을 소비를 하지만 연구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글로벌화 되어 있는 시대고요. 눈만 뜨면 정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쉴 새 없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유튜브로 보듯이 이 유튜브 영상에서 조금만 돌리면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가 나오기도 하고, 유럽의 틱톡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대상들이 정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것들을 흡수를 하고 자라온 세대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이런 문화들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의 문화권들이 동시에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이야기는 각 나라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모태, 이 나라의 문화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혹은 산타클로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게 기독교만의 문화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북유럽의 신화,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토속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게 되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부분들은 각 나라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각 문화권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왔지, 각 문화권에서 보다 더 중심 있게 원하는 가치들은 무엇이었지, 이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지, 를 연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분들이 인문학자가 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대상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을 깊이 읽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나의 디자인의 토대, 나의 디자인의 토양이 점점 더 넓고 점점 더 비옥해지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끊임없는 노력. 말하면서 되게 악플 달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2001년도에 디자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포토샵 5였어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할 때는 플래시라는 걸 통해서 모션을 만들어내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플래시가 사라지고 우리가 만드는 UI, UX들이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바뀌고, 또 어느 순간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바뀌고, 또 다음 순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오랜만에 포토샵을 다시 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알던 그 기능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과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현재를 학습해야 돼요.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직업이 그래요. 우리의 지금 이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유저들은 끊임없이 가장 하이테크,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이테크는 대중화되어 있는 하이테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화되어 있는 신기술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들이고요. 디자이너들은 그런 민감한 세대들을 트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지금 시대 기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뒤처져 있는 디자이너 혹은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즉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디자이너가 되시면 큰일 납니다. 툴들도 계속 발전을 해요. 피그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뭐 스케치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뭐 어도비도 그러고 있고 뭐 모든 하이테크 솔루션들이 개별적으로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최종 딜리버를 해야 되는 디자이너들이 그런 하이테크라든가 현재의 기술들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착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본성에 대한 이해, 과거에 대한 이해, 현재에 대한 학습, 이 세 가지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조건, 저한테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책을 읽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인문학들을 강의하는 그런 채널들의 영상들도 정말 많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읽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단어에 대한 깊이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아주 작게 혼자서든 혹은 혼자가 힘들면 동료 디자이너를 꼬셔서든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